자, 14번째 거꾸로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고려인데요.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가 그동안 안 나왔던 거란이에요. 거란족들이 세운 나라고, 그리고 여진, 그리고 송, 이런 새로운 나라들이 있어서 갑자기 등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럽고 복잡할 거예요. 그 중간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졌는지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고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줄게요. 자, 후삼국 통일을 이룬 이후 안정을 이룬 고려는 주변 나라들과 싸우기도 하였지만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송나라와 일본과는 평화적인 관계를 원했고, 그리고 요와 여진과는 전쟁을 많이 겪었다고 나오죠. 자,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오는 나라는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족은 원래 처음에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가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여러 부족을 통일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은 요였어요. 자, 첫 번째 나오네요. 자, 거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가 고구려의 멸망 후 당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부족을 통일한 후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었다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송나라가 나옵니다. 송은 당나라가 멸망 후에 혼란기를 이겨내고 중국을 통일한 나라인데요. 고려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송도 거란을 경계하면서 고려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고려가 왜 송과 친해지고 싶었냐면 고려가 왜 송나라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려는 송의 발전된 문물을 원했죠. 발전된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고려는 그렇다 치는데 송나라는 왜 그럴까요? 송나라는 문화적으로 되게 발전한 나라였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근데 이 송나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라가 있죠. 거란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만든 나라, 요나라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와 잦은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송나라는 고려와 친해지면 요나라를 같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라 견제.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의도한 바는 다르지만 손뼉도 같이 맞아야 합이 맞아야 짝소리가 나듯이 이 둘도 이런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같이 서로 간에 친분을 쌓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와 친해진 이유는 고려는 정리하자면 경제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목적이 컸었고요. 송나라는 정치적과 군사적인 목적이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진은 요가 쇠퇴하자 힘을 키워 세력을 넓힙니다. 더욱 강해진 여진은 금을 세우고 요를 멸망시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란족에 대해서 공부했고 송나라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여진족, 나중에 이제 금이 됩니다. 금나라가 되는데 이 세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 넘어가서 고려의 무역 활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고려의 무역 활동입니다. 고려의 무역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제무역항 개경 근처의 예성강하고 위치한 병란도라는 거, 병란도. 그리고 주로 송과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도 있었다라는 점 이 꼭 있겠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송나라의 상인들과 함께 고려에 왔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네. 그리고 고려를 다녀간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하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가 코리아인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외국에서 코리아로 불리우게 된 이유가. 자, 이 밑에 있는 수출품과 수입품, 수출과 수입, 어떤 품목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물품을 수입했겠는지, 고려가. 그리고 왜 이 물품을 수출을 할 수 있었는지. 서로 필요하니까 수출과 수입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교실로 오도록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고려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교류를 했어요. 물론 거란과 여진, 일본과는 많은 양을 교류한 건 아니지만 또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잖아. 현금이 있기 때문에, 또는 외국 갈 때는 외국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거래를 하지만, 대체 이때에는 어떻게 거래를 했을까? 이 고려시대에는, 그때는 바로 지금의 우리처럼 화폐가 있었습니다. 화폐. 고려의 다양한 화폐. 자, 무역할 때는 은을 썼어요. 은. 자, 그럼 고려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고려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은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 안에서 화폐를 만들긴 했어요. 여기 보면은 금속 화폐가 있죠. 여기 금속 화폐와 은병이 있는데요. 금속 화폐를 고려 사람들끼리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주로 뭘 사용했냐? 쌀과 옥감을 주로 사용했다. 화폐를 만들긴 했지만 주로 사용하지 않았다. 네, 한번 밑에 내용 볼까요? 자,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고려는 화폐를 만들었다. 무역에서는 주로 은을 사용하였고 나라 안에서는 화폐를 만들었으나 화폐 대신 주로 쌀과 옥감을 사용하였다. 화폐의 사용을 늘리려고는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고려사라의 무덤인데 왜 중국 동전이 많이 나오나요? 네, 무역을 하면서 동전이 많이 들어왔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국제도시 개경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개경은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 뭐가 있습니까? 국제무역이 이루어졌죠. 여러 나라와 함께 무역을 했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올 정도로. 네. 그 내용이 개경에서 팔관회가 열리면 송이 상인과 여진족이 참여하였고 멀리 아라비아에서도 상인들이 왔다. 그러면 팔관회는 무엇일까? 팔관회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고려의 종교적인 축제였는데 고려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가장 큰 행사였다라는 점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개경은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불교의 도시였다. 불교의 도시. 자, 불교의 나라답게 개경에는 절이 많았다. 절이 많음. 절이 많고 또 다양한 불교 행사가 열렸다. 자, 여기 나오죠? 절이 많았다. 절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연등회였다 라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 개경의 세 번째 특징은 교통의 중심지다. 자, 개경은 전국의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뻗어나갈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였고, 자, 교통의 중심지로 전국의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경을 중심으로 뻗어나갔어요. 자, 그리고 병난도, 아까 나왔었죠? 병난도. 바다를 통해 외국으로 가는 무역로도 개경으로 가는 입구였던 병난도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뻗어나가.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뻗어나갔고, 그리고 두 번째 병난도는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경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도시였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약간 다른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나오면서 많이 어려웠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실에서 봅시다.